아침 햇살이 부엌 창가로 스며들었습니다. 이금자 씨는 가스렌지에 국냄비를 올리고 불을 켰습니다. 시계는 아침 6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안방에선 10개월도 안 된 손녀가 그새 잠에서 깨어났는지 옹알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한 아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금자 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 혜진이 방에서 아이를 안고 나와 금자 씨에게 맡겼습니다. 금자 씨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공주 또 깼네. 조금만 기다려요. 할미가 금방 맘마줄게요. 그 작은 아이가 금자 씨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온기에 세상 모든 피로가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석훈과 며느리 혜진 부부는 맞벌이로 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혜진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으며 분유를 준비하는 금자 씨를 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따뜻하게 해야 해요. 너무 식으면 애가 배탈 나요. 그녀의 말투엔 피곤함과 함께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금자 씨는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손등으로 온도 재보면 되지? 며느리 혜진은 더욱 날카로운 목소리로 손등으로요? 요즘은 온도계로 재야 정확하죠. 그렇게 하세요. 순간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혜진은 출근 준비로 분주했고 석훈은 아이를 한번 쓰다듬곤 급히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현관에서 석훈은 아빠 다녀올게. 우리 딸 오늘도 잘 지내. 하고 나섰지만 금자 씨에겐 한마디의 인사도 없었습니다. 잠시 뒤 혜진도 서둘러 나갔습니다. 집안엔 아이의 숨소리만이 남았죠. 부엌 싱크대 옆에는 어제 늦게 들어온 아들 부부가 먹고 넣어둔 설거지가 가득했습니다. 금자 씨는 설거지를 하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 녀석들 안 챙기면 누가 챙겨주겠어. 그녀는 늘 같은 말로 자신을 다독였어요. 손녀 키우는 재미로 산다며 주변엔 웃어 보였지만 어딘가 모를 외로움과 공허함이 일상에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분유 온도를 맞추려 손등에 떨어뜨려 보던 금자 씨는 잠시 멈칫했어요. 아, 온도계. 예전에는 손등으로 다 쟀는데 참 유별나다.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 석훈보다 먼저 퇴근한 혜진이 집에 있어 더욱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때 혜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온도 정확하게 재고 있죠? 애 배탈나지 않게. 혜진은 그러면서 한심하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집안에만 계시니까 이런 것도 모르시잖아요. 요즘은 옛날과 달라요. 그 말이 공기 속에서 가볍게 날아가듯 들렸지만 금자 씨의 가슴엔 묵직하게 박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젖병을 다시 들고 주방으로 갔어요. 손끝이 떨렸고 눈앞이 조금 흐려졌습니다. 금자 씨는 분유를 다 먹인 손녀를 재워놓고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며 작은 선율을 만들었죠. 금자 씨는 잠시 창가에 서서 그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을 진정시키는 듯 했어요. 그러나 그 평온함 속엔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잠시 자신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어요, 금자 씨. 다음 날 저녁 혜진이 일찍 퇴근한 저녁이면 여전히 집안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이금자 씨는 식탁 위에 놓인 젖병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무리 온도계로 분유를 재보려 했지만 쉽지 않습니다. 요즘 온도계는 버튼도 눌러야 하고 자꾸 삐삐 소리가 나서 진땀이 다 났습니다. 이게 37도 맞나? 그녀는 손등에 분유 몇 방울을 떨어뜨려 온도를 느껴보며
스스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면 따뜻하지. 그러나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리며 혜진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또 손으로 재셨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금자 씨는 놀라서 젖병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그냥 확인만 하려던 거야. 다 온도계로 했어. 요즘 아기들은 예민하다고요. 이런 사소한 것도 조심해야 돼요. 혜진의 목소리는 이유를 알 수 없게 늘 자신을 겨누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금자 씨는 대꾸하지 않고 분유를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아이는 잠시 빨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세요, 또 안 먹잖아요. 혜진은 금자 씨에게 있던 젖병을 낚아채더니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금자 씨는 천천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참자, 또 말하면 싸움 나지. 그냥 참자. 석훈은 그날따라 퇴근이 늦었습니다. 저녁이 다 되어가는데도 혜진은 계속 아이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보채는지 모르겠어요. 금자 씨는 조심스레 다가가 손녀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내가 좀 안아볼까? 됐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짧은 말 한마디였지만 짜증이 배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미처 치우지 못한 젖병과 식사 그릇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금자 씨는 말없이 그릇을 모아 싱크대로 옮겼습니다. 혜진은 아이를 겨우 재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거실엔 텔레비전 불빛만이 깜빡거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석훈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딸은 자요? 이 무심한 아들은 한 번을 엄마 잘 있었냐는 한마디가 없습니다. 금자 씨는 피곤한 얼굴을 감추며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잘 자고 있어. 혜진이가 막 재워서 방에 들어갔어. 요즘 혜진이가 회사 일도 많고 애도 봐야 하니까 많이 피곤할 거예요. 엄마가 조금만 이해해줘요. 요즘 혜진이도 많이 힘들어요. 그 말에 금자 씨는 대답 대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금자 씨는 베란다에 서서 창밖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고층 아파트 창문 사이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참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창문 밖에선 봄비가 또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빗소리가 유난히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하늘빛이 흐렸습니다. 아들 석훈은 밤샘 일을 한다며 전날 저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금자 씨는 부엌에서 조용히 젖병을 소독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았는데 아이는 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금자 씨는 익숙한 손길로 아이를 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우리 아가 또 배고프구나. 분유를 준비하려는데 온도계가 어디 있는지 도통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분명 싱크대 옆에 두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손등에 분유를 떨어뜨려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너무 뜨겁진 않아.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혜진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또 손으로 또. 그 목소리는 새벽 공기를 찢듯 날카로웠습니다. 금자 씨는 놀란 채 젖병을 들고 멈춰 섰습니다. 온도계가 안 보여서 잠깐 확인만 하려던 거야.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식으로 제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혜진은 젖병을 낚아채더니 확인도 하지 않고 다시 싱크대에 부었습니다. 제가 다 직접 해야 속이 편하시겠어요? 집안에만 계시는데 애 하나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시고 대체 왜 그러세요? 혜진의 짜증과 날카로움이 섞인 말이 금자 씨의 가슴을 향해 박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젖병을 바라보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가 일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매번 그리 짜증을 내냐? 대체 넌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 거냐? 혜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금자 씨는 낮게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너는 회사 다닌다며 하루 잠깐 애 보면서 왜 그렇게 짜증이 많은 거냐? 그동안 집안일은 밥은 또 누가 차렸고 애는 누가 봤는데? 그건 혜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키우던 방식과 환경이 달라 나도 늘 노력하고 있어. 그런데 너네는 그런 나를 이해하려고는 해봤니? 방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혜진은 젖병을 손에 든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금자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외투를 걸치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석훈이 오면 나 잠깐 바람 좀 쐬러 나갔다고 해. 혜진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하지만 금자 씨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됐어. 말 안 해도 알아.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잠시 후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혜진은 젖병을 들고 멍하니 서 있다가 그 울음소리에 눈을 감았습니다. 분유 냄새와 빗소리, 그리고 방금 닫힌 문소리가 섞여 집안을 더욱 낯설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혜진은 깨달았습니다. 금자 씨가 늘 이 집을 지탱해왔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금자 씨가 집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은 모든 것이 엉망이었습니다. 석훈과 혜진이 번갈아가며 회사 일을 쉬며 아이를 보고 있었지만 늘 서툴고 힘겨웠습니다. 혜진은 퇴근 후 현관을 열 때마다 예전처럼 들리던 냄비 끓는 소리와 왔니? 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없음에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밤마다 아이는 자주 깨서 울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금자 씨가 알아서 달래주곤 했었습니다. 직접 분유를 타는 혜진의 손은 서툴렀고 온도계를 그렇게 강조했지만 그 자신마저도 온도계 숫자가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너무 뜨거운가? 분유 한 방울이 손등에 닿자 뜨거운 통증이 퍼졌습니다. 그제야 혜진은 알았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이 일을 해왔는지. 고향의 금자 씨는 작은 집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마당엔 노랗게 핀 유채꽃이 바람에 흔들렸고 기계 소리 하나 없는 시골의 오후는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밥상을 펴고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편할 줄이야. 그렇게 말은 했지만 멀리 있는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잠시 빛이 났습니다. 석훈이었습니다. 고향집에 내려온 후 평소에 전화 한 통 없던 석훈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근데 대체 언제 올라오실 거예요? 애 좀 봐주셔야죠. 저희 너무 힘들어요. 그녀는 잠시 듣다가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아직도 엄마에 대한 걱정보다는 현재의 자신들의 불편함을 먼저 이야기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조금 더 있어야겠어. 속으로 되뇌이는 그녀의 말 속엔 단단한 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시각 서울에서는 혜진이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멈추지 않자 혜진의 눈가가 점점 붉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이럴 때 어떻게 했더라.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분유를 타면서 문득 냉장고 문에 붙은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밤엔 속삭에 꼭 덮이고 애는 따뜻하게 재워라. 익숙한 필체였습니다. 그 쪽지를 손에 쥔 채 혜진은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늘 아이에 대한 주의사항을
냉장고에 붙여두던 어머니의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쉽게 어머니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창문 밖에는 늦봄의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따라 흘러내렸고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안부처럼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들어 그 빗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눈가에는 후회의 눈물과 함께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그리움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고향 마을엔 옅은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금자 씨는 대문 앞 작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비에 유채꽃이 축 늘어져 있었고 마당 귀퉁이엔 새싹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빗자루를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햇살이 조금씩 안개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날이 참 좋아졌네. 혼잣말이 고요한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이번엔 아들이 아닌 혜진이었습니다. 화면 위로 혜진이라는 이름이 떴지만 금자 씨는 한참 동안 들여다보기만 했습니다. 결국 벨소리가 멎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마루에 앉았습니다. 혜진은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휴대폰을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엔 어제 미처 정리하지 못한 빨래와 아이 장난감이 널려 있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이 들리자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했어요. 진짜 미안해요. 그녀는 울먹이며 젖병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창문 너머로 봄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냉장고에 붙은 쪽지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밤엔 속삭에 꼭 덮이고 애는 따뜻하게 재워라. 그 쪽지 아래 작게 적힌 또 다른 쪽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미가 언제나 곁에 있다. 그제야 혜진은 깨달았습니다. 그 쪽지는 늘 금자 씨가 손녀에게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 금자 씨는 마루에서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유채꽃 사이를 스쳤습니다. 그녀는 문득 마음이 이상하게 조용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잠시 뒤 우체부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당에 작은 편지 한 통이 떨어졌습니다. 보낸 사람 김혜진. 금자 씨는 잠시 봉투를 만지작거리다 조심스레 뜯었습니다. 짧은 문장, 어머니, 보고 싶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그 문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살며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창문을 스치는 바람 소리 속에서 금자 씨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향집의 시계 초침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덮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내일은 나도 다시 서울로 가야겠다. 베란다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왠지 모르게 평온했습니다. 금방 도착하시겠네. 석훈의 말에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올라오신다 했죠? 응, 새벽에 전화 오셨어. 오전 기차 타신다고. 그 말에 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에서 조심스럽게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래전부터 아이가 깰까봐 초인종 대신 노크를 해달라고 안내문을 붙여두었습니다. 혜진과 석훈은 급하게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온화한 표정의 금자 씨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가방과 각종 반찬을 담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혜진은 문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잘들 있었어? 금자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담담한 온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혜진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녀는 눈물을 흘렸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금자 씨는 가만히 혜진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만 울어, 애깰라. 그 한마디에 혜진은 금자 씨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금자 씨는 며느리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내가 많이 미안하다. 너네도 바쁘고 힘든데 이렇게 오래 집을 비우고 말이야. 그 말에 혜진은 흐느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 순간 거실 안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혜진이 놀라 뒤를 돌아보려 하자 금자 씨가 부드럽게 손을 저었습니다. 내가 갈게. 그녀는 급히 걸어 들어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공주. 많이 컸네. 할미 없다고 서운했지? 아이는 울음을 멈추고 금자 씨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따뜻하게 변했습니다. 혜진은 눈물에 젖은 얼굴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후회의 눈물과 안도의 미소가 함께 번졌습니다. 석훈은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다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냈습니다. 컵 3개를 식탁 위에 올려두며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좀 우리 집 같네. 창밖에선 빗소리가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금자 씨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할미가 언제나 곁에 있을게. 며칠 뒤 아침 집안엔 볕이 따뜻하게 들었습니다. 부엌에선 된장국 끓는 구수한 향기가 났고 식탁 위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혜진은 앞치마를 두르고 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국물간 좀 봐주세요. 금자 씨는 조용히 국자를 들어 국을 한 숟가락 떠 맛을 봤습니다. 괜찮네. 간장 아주 조금만 넣으면 딱이야. 혜진은 금자 씨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 알겠어요. 어머니 입맛은 변함없네요. 그 말에 금자 씨는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럼 입맛은 늙지도 않는다니까. 거실 한쪽에서 아이가 옹알이를 하며 기어다녔습니다. 석훈은 출근 준비를 하며 아이의 손을 잡고 놀아주었습니다. 우리 딸, 아빠 출근할 때 인사해 볼까? 아이는 빠빠하며 손을 흔들었고 그 모습에 금자 씨와 혜진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집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설거지할게요. 혜진의 말에 금자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됐어. 넌 출근 준비해. 나는 이런 거 해야 기분이 풀려. 혜진은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제가 할게요. 이제 어머니 손 좀 쉬게 해드려야죠. 금자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아이가 탁자를 두드리며 깔깔 웃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아이에게 향했습니다. 얘가 웃는 거 봐. 이게 복이지 뭐. 금자 씨의 말에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큰 행복 같아요. 어머니도 곁에 계시고. 석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출근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엔 어머니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 해드릴게요. 금자 씨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웃었습니다. 석훈이 네가 고등어 조림을 해준다고? 석훈 씨 예전엔 요리 손도 못 댔는데 요즘은 유튜브 보고 제법 하더라고요. 혜진이 웃으며 대답하자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겹쳐졌습니다. 금자 씨는 아이를 들어 품에 안았습니다. 창문 밖에는 봄 햇살이 부드럽게 집 안으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
그치 우리 공주. 아이의 손이 금자 씨의 볼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금자 씨의 미소가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평범한 하루, 그러나 그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축복 같은 하루였습니다. 몇 달이 흘러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골목길 가로수 사이로 연두빛 새잎이 피어났고 따스한 햇살이 금자 씨의 어깨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유모차를 밀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유모차 안에는 볼살이 더욱 통통해진 손녀가 환한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새 이렇게 컸네, 우리 공주. 금자 씨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엔 끝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원 벤치엔 혜진이 따뜻한 커피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금자 씨를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요. 금자 씨는 웃으며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공기가 참 좋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손녀가 작은 손을 흔들며 웃자 둘의 시선이 자연스레 마주쳤습니다. 그 웃음엔 미안함도 후회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걸어온 세월을 받아들이는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날 이후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가족이란 게 같이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지키고 견디며 성장하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금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이 살짝 날렸고 금자 씨는 그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그녀의 시선이 하늘로 향했습니다. 푸른 하늘 위로 하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공원에 아이의 웃음이 퍼졌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바람을 타고 멀리 번져갔습니다. 금자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혜진의 손등에 살짝 손을 올렸습니다. 햇살이 금자 씨와 혜진의 얼굴 위에 포근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오랜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찾아온 사람처럼. 안녕하세요. 인생 공감사연 라디오 내 말 좀 들어보소에서 준비한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세상의 이야기를 찾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